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TV의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하고 별난 사람, 별사람 시간 첫 번째 순서 이민아 시인 모시고 첫 번째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아 시인을 첫 번째 별사람 손님으로 모신 이유는 제가 부산에 와서 10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특히 이제 저하고 조금 같은 세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보다는 한 세대 좀 젊은 분인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육자에 들어가 버려서 제 주위에 보면 조금 별난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점점 세상에는 좀 별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부산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냥 발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영적으로 풍성한 세상,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조그만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해서 막 찾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존재가 너무 귀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보다 한 세대 더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봤는데 10년 부산 생활 속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시인님은 원래 대학에서 국문과를 졸업하셨죠? 네, 저 근데 원래 국문과 졸업.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배드민턴 선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선수를 생각하면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중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장비가 비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 찾다 보니까 탁구는 탁구대가 필요하고 그냥 광안리 공터에서 혼자 라켓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배드민턴으로 어떻게 가볼까 했는데 스포츠 계열은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종이 하나 연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학과가 어딘가 국문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국문과. 그리고 또 다치기도 하셨다면서요?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가서 바로 용달차에 운전 부주의로 이제 운전기사가 그냥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1차 치이고 그 운전기사가 그냥 친 저를 다시 이렇게 바퀴로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왼쪽 다리 위로 트럭이 지나가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재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뛰고 그래야 되는 격한 운동을 하기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 발목을 인대를 다치니까 뛰는 걸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배드민턴도 포기하고 재활로 이제 다른 운동을 선택하면서 좀 운동으로 멘탈 트레이닝이나 치유를 할 수 있는 쪽. 그래서 국문학과 하면서 운동으로 스포츠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그런 거 고민하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국문과에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시를 쓰고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그때부터 세우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그냥 신문 보고 100일장 참여해서 다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대학 갈까 고민했었는데 역시 매점과 신문에 그 현상공모 공모전 포스터가 붙었어요. 거기 응모했다가 그 해에 부산에서 제일 상 많이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전공 진로를 찾다가 대학에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이제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과에 시특기생을 뽑아준 바람에 정말 하고 싶은 창작을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경대 국문과를 배드민턴 특기생이 아니고 시 특기생으로 진학하셨어요. 그래서 시로 처음 상을 받은 게 언제 받으신 거예요? 중학생 때 그냥 조그마한 100일장에 입선하는 정도 이렇게 한 거는 중학교 2학년쯤 됐고요. 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부터 부경대 전국 문예작품 현상공모 1회에 제가 당선됐고. 제가 원래 시인 제망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문예반 하면서 부산이나 경남 일대에 100일장이 있으면 선후배 같이 몰려갔어요. 대학 가서도 계속 원래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갔었으면은. 그래서 또 이렇게 정치인 김영춘님을 제가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춘문예로 이제 정식으로 등단을 하시는 거죠. 네, 2005년. 실제 요즘 제가 이 시인님 쓰신 시집을 보니까 시와 시조를 어떤 면에서는 좀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그런 식의 시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심서평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으면서 등단을 했었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로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인이 시로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거의 힘들죠. 한 1% 정도. 네. 그래서 첫 직장이 민간 기업을 들어가신 거고 두 번째 직장이 좀 특별한 또 직장입니다. 골프장을 가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가 그 경험들이 다 바탕이 돼서 제가 골프장 영업 홍보 담당으로 취직하게 됐죠. 근데 그 골프 클럽을 가기 위해서 좀 미리부터 준비도 하셨다면서요? 그 면접 때부터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꼭 자기가 와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얼마 동안 준비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골프장 오기 위해서 6년 준비했다고 면접을 봤죠. 이제 재활 운동으로서의 골프, 그리고 스포츠 멘탈 심리 치료로서의 골프, 그리고 골프장 조경 등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학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 취득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 2년 정도 연습장을 매일 다니면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도 취득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6년을 준비했다 이랬더니 저를 뽑아주시더라고요. 골프는 뛰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거의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다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선택이 결국 나한테 가고 싶은 직장을 또 이게 이제 일타쌍피라 그러는 거죠, 전문 용어로. 다른 사람들 하기 힘든 귀한 경험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좋아했던 직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모교에 입학사정관으로 가서 일을 하세요. 그건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요? 본연에 글 쓰고 싶었던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상만 받았는데 정말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절반을 국문학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무 생업에 매여 있었다 싶은 생각에 좀 전업 작가를 생각해 볼까 하고 이직을 일단은 해야겠다. 그냥 무턱대고 사표를 냈다가 마침 그때 공교롭게 입학사정관 응모 공지가 뜬 거예요. 모교에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등록을 한 때여서 등록하러 갔다가 취직 원서까지 같이 낸 거죠. 그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직장까지 구할 수 있으면은 가까이에서 같이 다 일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회가 찾으니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한계가 있는데 주변에 연락이 닿을 때마다 지인들한테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의 눈이 돼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젊은 시청자분들 지금도 직장을 찾고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인처럼 끊임없이 소문을 내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께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찾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서 2년, 3년? 입학사정관으로는 2년 6개월 일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입학사정관은 일종의 대학 입시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이트맨이니까요. 네. 제가 사실 사정관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장에 갔더니 2명 뽑는데 51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 핵심은 이거였어요. 뽑은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할 건가. 선출을 했는데 뽑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말하라고 했는데 저는 묻지도 않았을 때 그 4년 계획서를 써갔어요. 입학사정관의 임무 중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만 임무가 아니라 그 학생이 합격하고 나서 학교를 잘 다니게 만드는 것도 임무 중에 하나군요.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을 하는 중에 첫 번째 시집이 나온 건가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시를 발표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고 첫째 시집 제목이? 아외나무 앞에서. 아외나무가 무슨 나무죠? 지금 부산역에서는 거의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미얀마 시민, 유학생, 노동자, 그리고 부산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평화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일요일 부산역 광장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7월 19일부터
9월까지 부산에서 미얀마 평화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당장 7월 개막 사진전은 부산시청 지하철 연결 통로에 사진들이 전시가 되고요. 다양한 미얀마 풍경, 평화집회 풍경 같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개막식은 7월 20일 10시 부산시청 광장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